국회법 사태로 촉발된 유승민 정국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여당 내 내홍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저희들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난 석 달 가까이 정국을 뒤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 의혹,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 80일 됐죠, 수사한 지가. 네. 저는 뭐 매우 예상된 결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서 뭐 거창하게 출범은 했습니다만은 어느 국민들도 아마 이 검찰 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뭐 대부분이 다 친박 핵심들인데 과연 그 친박 핵심들,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네. 그래서 결과는 맹탕일 것 분명하다. 뭐 흔한 말로 태산명동의 서일필 아니냐. 또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예상들을 했습니다만은 그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로서는 성완종 씨가 당사자인, 핵심 당사자인 성완종 씨가 사망하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을 수밖에 없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만은 과연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를, 이 진상을 밝혀야겠다, 이런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본래 자신들이 얘기했던 대로 검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팀에도 내놓으라 하는 엘리트 검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사팀을 꾸렸는데 그 검찰이 공언했던 내용과 과연 합당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수사가 이걸로 끝나는 거냐? 그동안 정치권에서 주장했던 특검은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건데, 이 부분도 아마 정치권이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뭐 특검 얘기는 좀 나올 겁니다만 저는 특검으로 가겠느냐. 현실적으로 뭐 여당뿐만 아니라 이번에 거론된 예. 뭐 8명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야당에도 성완종 씨가 그동안 로비 행태로 봤을 때 돈이 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야당이 특검을 하자.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특검을 관철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네.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엉거주춤 해갖고 덮고 가는 것이 소선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황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애초에 이 문제도 유병헌 씨 문제처럼 여야의 상당수 정치인이 공동으로 걸려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서 성완종 씨는 특정 정당 속에 특정 계파만 겨냥해서 그중에 2명만 정황을 밝히고 나머지는 줬다라고 말만 하고 자살을 했죠. 네. 그리고 본인이 자살하기 전에 오랫동안 서류를 굉장히 정리를, 겨냥한 사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갖다 은닉하거나 폐기했었더라고. 그래서 애초에 성완종 씨가 사실은 뭐 성완종 씨 돈을 여야 골고루 유력 인사들이 많이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1조 가까운 은행 대출이 5년 만에 이루어졌다. 심지어 뭐 드러난 내용 중에는 남산에 있는 뭐 공공기관 주차장에 3억을 전달했는데 네. 그 돈이 지난 정권의 이 금융 관계자를 통해서 유력 인사에게 갔다라고 해서 검찰이 확인까지 했는데도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러는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밝히려고 하는 부분도 공소시효를 끝내면서 끝나는데, 하물며 성완종 씨가 이 폭로부터 본인의 회사 사업을 보호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소환, 네. 자기 회사에 대한 어떤 배임행령 탈세, 회계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검찰이 실질적으로 두 사람을 넘어서서 예. 나머지 사람에게 수사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않았을 걸로 것이다.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의도도 없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김한길, 그다음에 이인재 네네. 두 사람에 대해서 소환했지만 두 사람은 또 지금 출동을 불응하고 하지 있습니다.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두 사람 조사도 제가 볼 때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야당이 초반에 특검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특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것으로 보인다. 자, 노건평 씨, 네. 이 당시에 이 사면에 협조를 했던 부분이 좀 정황이 나왔지만은
그리고 본인이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는 회사로 해서 좀 수상스러운 자금의 흐름이 경남기업과 하청관계처럼 해서 있었지만은 결국은 공소가 시효가 시간이 지나서 끝났다. 예. 그래서 불기소로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초에 성완종 씨의 폭로가 순수하지 못했고 그 순수하지 못한 폭로 속에서 특정 집단만 겨냥해서 그 중에서 또 특정인들만 겨냥해서 했던 폭로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수사가 한계가 그나마 있다. 들고 다 네. 가서 네. 이 사람들 다 조사해달라고 해도 쉽지가 않은 수사인데 특정인만 겨냥해서 사실 저는 불순하게 폭로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안에서 더 이상 이 조사가 되기는 한국 정치 풍토에서 쉽지 않을 여야 것이다. 정치 네. 압력을 이기고 과연 검찰이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냐. 자, 8명을 다 기소해야 나머지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논리가 지금 나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8명을 무슨 수로 기소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능한 2명은 했잖아요. 네. 그 나머지 6명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는 부분이 검찰에 얼마나 큰 압력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하기는 틀렸다고 보고요. 야당 빨리 특검하자고 주장해 보세요. 안 될 것이다. 근데 아니, 그럼- 문제는 네. 이렇게 끝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부패 척결, 정치개혁 이런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는데 과연 명분이 앞으로 있겠느냐. 또 그런 것을 수사를 하고 또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겠느냐. 그런 점이 우려가 되고요. 특히 뭐 이런 핵심들을 비껴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압수수색을 한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면조사 5명은 서면조사로 끝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곁다리라고 할 수 있는 2분만 그것도 불구속 기소한 상태에서 과연 국민들이 예. 얼마나 납득할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검찰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신뢰를 잃었는데 예.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서도 그러면 그렇지 검찰이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판단들 비아냥 이런 것들을 할 때 무슨 검찰이 공권력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우려돼요. 오히려 검찰의 신뢰가 네. 또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했던 정치개혁의 어떤 동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애초에 여야에 뒤섞여 있었던 문제고요. 네. 야당이 이미 프레임을 8명 조사하기 전에 나머지 조사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요. 검찰 수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으로 통해가지고 뭐 경남기업의 비리나 이런 부분이 새로 출발해야 될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공소유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2 사람이 재판까지는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본인 당사자가 뇌물에 있어서는 뇌물을 줬다는 당사자가 끝까지 입장을 유지해야 실질적으로 그 공소가 유지되면서 유죄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성완종 씨가 자살을 해버렸고 네. 성완종 씨 밑에 있는 사람은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요. 뭐 100여 명이 넘는 사람한테 수백억을 줬다고 떠들더니만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서 전부 뭐 은폐하고 자료를 숨기고 뭐 CCTV를 꺼놓고 뭐 몇 차로 실어 날랐다 난리 났지 않습니까? 자, 애초에 순수하지 못했다는 폭로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TV에 나와서 수많은 인터뷰를 하고 떠들어대던 성완종 씨 측근들 지금 한 명이라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왜 그때는 떠들다가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성완종 씨의 주장으로 인한 수사는 여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1조 대출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성완종 기업, 경남 기업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되는 그런 또 말씀. 일설에는 네. 이번에 그 이용기 부장인가 하고 무슨 상무가 2 사람만 구속됐잖아요. 네네. 나머지 증거 분들도 인입으로. 왔다가 네.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전부 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하자면 성완종 씨가 주었다는 돈, 네. 그 8명들은 본인이 죽어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번에 참고인이라든가 구인돼 가지고 와서 조사했던 사람들 2분 외에는 다 풀려난 상황에서 다 여러 가지를 불었기 때문에 네. 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부 정치권에서 떠도는 공안 정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배제할 없다. 수는 없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전달을 했다는 뭐 이런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전달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정황을 갖고 있다. 이것을 뭐 검찰에서 자세히 네. 불고 말하자면 얘기를 하고 풀려났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매듭이 졌다. 뭐 8명은 뭐 어떻게든 끝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후속적인 정치권에
대한 수사 자체까지도 완전히 마무리됐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뭐 정치권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뭐 국정조사든 아니면 특검이든 뭐 또 다른 여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치권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의 내분 사태가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문희철 정책위장이 반박을 했고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황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금 정근대적인 왕조 국가처럼 누구를 갖다 잘라라 지시한다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공개 회의에서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죠. 왜 대표가 뛰쳐나갑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래도 김태호 최고위원만 하더라도 최고위원으로서 2등으로 당선된 최고위원 아닙니까? 3등으로요. 3등, 네.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 했던 말이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반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차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저도 옛날에 뭐 집권당의 당무위원도 하고 정책위 부의장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말단이었지만은 할 말을 여러 번 겸해서 다 하고 그것을 갖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입니다. 네. 또 그리고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자,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국정 과제들을 갖다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이 그 본질적인 어떤 몸통을 도외시한 채 꼴이라는 부분에서 뭐 이 세월호 시행령 그거 좋습니다. 뭐 여야 합의해서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청와대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시간을 좀 두고 통과시켰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통과시켜야 될 만큼 급한 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도부가 왜 그렇게 새벽에 무슨 작전하듯이 통과시킨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거부권을 갖다 최초로 행사 자신의 임기 중에 했기 때문에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정황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과연 그렇게 이 전달을 했다. 그 청와대 뜻은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통과시킬 이유는 이런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설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청와대가 그냥 원내대표를 쫓아내려고만 한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자, 대통령 임기가 아직 반도 이제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단계에서 당의 이 원내 대책을 지휘하는 네.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의사를 저렇게 듣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서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예. 여당은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당이지 의석이 많다고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권에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서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하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면 그냥 재의결해서 통과시키든지 1차처럼요. 김무성 대표는 이미 충분히 지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라든가 중진 연석회의에서 충분했다. 근데 왜 또 얘기하느냐라는 뭐 반발 아닐까요? 충분히 얘기했는데. 자, 그 서로 충분히 이야기는 전달되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7월 20일, 7월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야, 지금 청와대하고 당정 협의도 중단되었고 모든 정책과 관련되는 어떤 의사교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행사에 여당의 대표가 얼굴 마주치면 명부서러울까 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어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청와대에 대한 어떤 결산 심사를 갖다가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끌고 가는 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이 뭐냐? 그럼 유승민 원내대표가요. 본인이 잘했으면 잘했다. 이래서 나는 죽어도 못 물러간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는 자기가 봤을 때 그때 통과된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랬고 유승민이는 이랬는데 우리 둘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안 그러면 잘못이 있는데 유승민이 안 물러난다. 세상에 대화라는 것은요.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공당이 해야지. 지금 하는 행태들 한번 보십시오. 뭔 비공개입니까? 이러면서 뭐가 잘못했는지는 도외시한 채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여왕처럼 마치 어떤 신문은 그렇게 달았더만요. 공화국에 대해서 여왕처럼 정근대적으로 군림하려고 한다. 지금 그런 모습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건이 이래도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럼 여건이 잘 안 굴러가면 지금 숫한 경제 활성화나 민생 관련 법안 더 나아가서 각종 개혁 과제들이 통과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건이 지금 셋업돼 있는데 근본적인 신뢰, 즉 그 신뢰의 본질은 뭔가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침해하려 한다. 상권 분립을 위배하려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당시의 정황은 뭔지를 핵심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그 논의를 회피한 채요. 물러나라고 하는 어떤 부분. 그것도 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원내 지도부를 질타했죠. 그러면 물러난다 못 물러난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맞죠. 그것 없이 비공개로 하고 그냥 뭉뚱개로서 적당히 굴러가지 결론을 내지 않는 않습니까? 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 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저런 논의를 하기 전에 우선 새누리당의 행태랄까 이게 전입가경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콩가루 집안 이 콩가루 집안은 뭐 김태호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던데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이 집권 여당이 그러한 자기들의 책임 자체를 방기하면서 그렇게 권력 투쟁이나 할 정도로 한가합니까? 민생은 지금 토탄에 거의 빠졌다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뭐 국민뿐만 아니라 집권층, 여당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 메르스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경기가 지금 그 메르스 사태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데다가 그리스 사태 뭐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남북관계 뭐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다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일 관계? 이런 상황 속에서 여권이 그것도 청와대와 당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정말 민망하고 안타깝고 욕 먹어도 싸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예. 물론 뭐 최고위원회에서 뭐 어떤 얘기든 할 수는 있죠. 또 뭐 미진한 얘기가 있으면 또 추궁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은 김태호 최고위원은 자기는 지도부 아닙니까? 최고위원이 뭡니까? 지도부예요. 지도부 일원이고 그 안 말하자면은 국회법 개정안 그 처리할 때도 다 보고 들었고 그때 다 의결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본인도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죠. 물론 뭐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만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당이 이런 상태로 친박 비박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로 가지고 싸우고 할 경우 뭐 국민 보기에는 말할 것도 없으려지만 이것이 자칫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든 네. 당정이 당과 청와대가 어쨌든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해서 말하자면 당이 파국으로 당청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또 당 대표로서의 그런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29일 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할 얘기 다 했고 또 그 자리에서 뭐 의결한 것은 아니지만 유승민 최고위원한테 시간을 좀 주는 것으로 네.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최고위원도 그 얘기를 다 들었다. 내가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책임 있는 지도부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정치인을 떠나서 따라야 떠나서도 인간적으로도 그러면은 그 사람도 유승민 원내대표도 아마 심적인 고통이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금도와 절제를 유지하고 동료 의원에 대한 애의와 배려를 하는 것. 네. 그게 바로 정치이고 인간인 겁니다.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로서도 뭐 누가 잘못을 떠나서 나름대로 어떻게든 친박과 비박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당청 간의 이 갈등을 완화시켜서 좀 조속히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조금 그걸 못 참아서 어쨌든 두 분 다 같은 감정이 6일이든 뭐 어쨌든 또 말하자면 비박 이제 친박 쪽에서도 뭐 데드라인을 잡고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제2에 붙여서 그 결과가 나올 때 유승민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지금 그것도 정해진 건 네. 없어요. 뭐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지금 마이웨이라든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된 어떤 제스처일 거고. 수도 있고 또 본인은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려주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적 그걸 도리를 벗어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려면요. 하는 거예요. 네네. 인간적 도리를 이야기하려면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죠. 지금 자신을 갖다 비호한 의원에 대해서는 소주 한 잔 사고 싶다. 기자들한테 내 목이 붙어 있는지 보러 왔냐. 더 나아가서 압박을 전혀 안 느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행태,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을 왜 행사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문제들, 거부권을 통과시킨 과정에 대한 저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물러나거나 물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대통령 보고 마음을 푸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남을 더 비아냥거리는 말을 거죠. 돋구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때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들었는데 내 소신이 청와대하고 명백히 달라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상권 분립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했다든지 그리고 의원들 앞에 전부 의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뭐라고 내가 들어가자고 했다라는 부분이 청와대가 오해하는 부분하고 맞는지 다른지 그걸 설명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돼서 국정이 마비될 상태라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고민할 동안은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인간적인 도리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남 보고 그런 걸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당내 상황이 몹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유승민 구하기에 동참하는 인사들이 원내뿐만 아니라 국회 밖에서도 여러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운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상황, 내분이라고 표현해도 뭐 무색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안타깝고 정말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만 하더라도 참 국민들 앞에 보여드려서는 안 될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민생을 살리겠다고 정부는 추경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엊그제 일어났던 사실상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 때문에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메르스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런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자리에 아무개 최고위원이 함구령이 내린 상태에서도 또 네. 원내대표 얘기를 꺼내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막 분란을 일으키시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참 걱정입니다. 예. 사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사퇴의 요구, 압박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거로 알고 계시는데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편해 하시는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고민한 결과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장시간 네. 고민한 결과를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5일 의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40명 발언하신 분 중에 사퇴해야 된다 한 두세 분 계셨고 그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한 두세 분 계셨고 나머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결론이 나서 재신임이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당대표가 발표까지 하신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은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해서 논의를 해봤지만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했으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몇몇 분이 그 결론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시면 이게 뭐 회의는 하는 뭐하고 국회라는 입법부가 국민 앞에 무슨 얼굴을 들겠습니까? 네. 동네 반상에도 본인 마음의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끝나고 나서 이걸 뒤집어 엎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결론은 존중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우리 사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의 사퇴는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당내 의원들의 네.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그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 사실상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좀 물러나야 사태 해결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 또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런 얘기를 일부 몇 분이 하고 계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논리가 당청 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았냐, 내년 총선이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아무개 최고위원부터 한 몇몇 친박 의원님들이 한 몇 분이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논리가 저는 이제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당청 관계는 종속과 굴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의 협력 관계라야 되죠. 그래야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의총에서 160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내린 심사숙고하고 장시간 토론에서 내린 결론을 없었던 일로 하고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협력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거꾸로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청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의 시발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얘기도 하시는데요.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 국민의 60%가 이거는 사퇴하면 안 된다. 사퇴하라고 하는 여론의 2배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당은 영남에서는 저희가 많은 의석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보하지만 제일 어려운 곳이 수도권입니다. 예. 수도권은 저희가 의석도 거의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나마 얻는 의석도 대부분 지역에서 100표, 200표 차이로 간신히 이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도권의 여론은 전국적인 평균보다도 더 사퇴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80%가 사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년 총선만 보더라도 사퇴하면 안 되는 게 총선에 더 좋다는 거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논리 자체도 틀렸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현실적인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 또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 간의 괴리가 간극이 큰 것 같은데 이 상황 현실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실타래 옮기듯이 상황이 옮겼을 때는 제일 전공법으로 원칙대로 정도로 가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그럴 때 실타래를 칼로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손쉬운. 예. 근데 그럼 정도는 뭐겠습니까? 국회와 행정부, 입법부와 행정부는 주동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독립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이게 처음에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211명이 찬성한 법안이었지만 대통령이 워낙 염려를 하시니 그 대통령의 염려를 존중해서 당은 여야 합의까지 깨고 폐기를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대신 청은 당의 또 원내대표의 재신임 결정을 존중해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모든 게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양보를 안 하면 이게 계속 평행선으로 치닫기만 하겠죠. 그런데 당이 이렇게 여야 합의까지 깨고 자기들이 손으로 찍었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211명이 자기의 손으로 찬성을 눌렀던 법안을 폐기까지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의 그 불편하심을 예. 받아들여주고 존중했다면 청와대도 이번에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어려운 난국을 푸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하더라도 여권이 참여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일단 자동 폐기하는 걸로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결론을 모았잖아요. 예, 대통령의 염려를 존중하고 수용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참여 안 하는 걸로 이미 사실상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으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자기들이 네. 찬성표를 찍었던 거고 헌법기관이 자기들이 찬성한 표를 찍어놓고 이걸 폐기하는 것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 합의까지 해놓았던 것을 지금 깨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이 대통령을 존중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청도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린 당의 또 다른 결정인 원내대표의 재신임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이 어려운 난국을 서로 풀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네, 어쨌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부의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씩 포기 좀 해서 대승적으로 풀어가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원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 지금까지 보면 이혜원 의원께서는 두 가지를 지금 대통령 요구했는데 하나는 국회 쪽이 받았으니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좀 수용을 해달라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문제에 대해서요, 또요. 네. 대통령은 그날 강력하게 패권주의, 줄세우기,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달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왜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저희. 네. 자, 야당은 세월호 시행령만 요구했는데 왜 여당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느냐. 그리고 청와대의 말을 왜 무시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때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여당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우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권한도 좀 시행령이나 행정입법도 제한해야 되고 상권 분립에 이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의결해서 가결하겠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그대로 잔류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그러지 않고 잘못했고 우리도 위헌이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김무성 대표부터 이야기하고 당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고요. 그렇다 하면 메르스가 그 5월 20일 날 해서 5월 29일 날 한참 번져갈 때인데 그 메르스의 와중에 이런 어떤 정쟁을 갖다가 여권 지도부가 청와대하고 대립하는 정쟁을 자행했다. 보통 정쟁은 야당하고 청와대하고 붙는 거죠. 야당하고 여당하고 붙는 네. 왜 무슨 의도에서 이런 부분을 했는가를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네.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유승민 대표는 잔류하고 그는 상정하지 말고 폐기하자. 자, 대형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안 좋은 때에 네. 그 교통사고를 차에 몰았던 버스를 몰았던 운전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승객들만 잘못했습니까? 안 그러면 잘못하지 교통사고가 아닌 걸 대통령이 교통사고라고 우기는 겁니까? 자, 어떤 사고가 났으면요. 끝까지 사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사고 내용을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다운 태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것이 대화합이고 서로 간의 관용이고 포용입니까? 저는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정치하면 안 지금 된다 봅니다. 현재 이승민 대표의 원내대표의 태도를 보면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정치권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 소위 순회라고 하는 분들이 다 마이웨이예요. 여야 청와대 할 거 없이 다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하는 꼴들이 그렇습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맡고 있나 할 정도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뭐 여러 차례 여기서도 그랬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이겨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대통령의 그러한 의사 표시가 네.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할 수도 있고 또 뭐 합리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동안 당청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아닌 원내대표로서의 그런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만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도 좀 대승적인 결단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네. 것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도 네. 그대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하고 있는 행태는 마이웨이예요. 뭐 버티기. 지금 보기에는 뭐 네. 6일 날뭐 거부권이 제2에 붙여진다고 해서 뭐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또 어쨌든 추경까지는 가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본인 스스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뭐 본인도 얘기했지만 내가 물러날 이유를 모르겠다. 왜? 뭐 국회법 개정안이 그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국회법 시행령이 왜 나왔느냐? 야당이 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조사 1과장, 그 핵심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1과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민간으로 해달라.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주로 하는 것이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와서 해야 되겠느냐는 게 말하자면 세월호 유가족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인으로 해달라는데 그 시행령에서 정부가 끝끝내 그 부분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 그러면은 좋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둔 게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아닙니까?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주장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를 걸었어요. 뭐 끼어넣기가 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연계를 했고 그 연계를 여당으로서는 공무원 연금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게 국회 또 선진화법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 국회 선진화법.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자기로서는 뭐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벌을 받는다. 이런 억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결자 지금 해지해야 마이웨이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네. 적어도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서 불명예 퇴진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러나 적정한 시점 말하자면 그러한 낙인이 아닌 적어도 대통령의 뜻도 수용을 하고 또 자신의 명예도 지키는 선에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하고 회동을 해야 합니다.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심금을 터놓고 이렇게 가다가는 공멸인 것이고 그 공멸이 자기들 공멸이면 괜찮지만 국민들한테 바로 피해가 오는 공멸이에요. 파국이고. 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과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서 해법을 서로 찾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이한구 총리 내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를 출국하는 비행기를 멈춰놓고 김무성 대표하고 단독 회동을 해서 그런 그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한테 책임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저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회동을 하고 거기에서 유승민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모양새가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청와대 들어요. 입장이 너무 강경해 보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대통령 임기가 2년 6개월 남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당에서 사고를 치고 그다음 청와대가 불쾌함을 하면 또 아니다라고 꼬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가 판을 잘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판을 굉장히 크게 키워서 대통령이 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은 정리를 해버리고 가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뜻과 사사건건 의견이 다르다면 대통령이 탈당해서 새누리당을 여당이 아니게 만들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야당이 요구하면요. 유승민 대표는 여야가 해수부 장관에게 정부에 권고안을 내자. 이거 고쳐라고 합의해서. 자, 그리고 권고안을 냈는데도 안 고치면 세월호 특별법 원포인트 개정만 하자. 이렇게 했으면 끝날 일입니다. 이 부분이 마치 세월호 시행령을 야당을 요구를 들어줘야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 계획이 될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거는요. 그거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의 요구를 하는 것은 핑계고요. 몸통을 갖다가 바로 잡아라 하니까 몸통보다 100배는 더 큰 꼬리를 붙여버린 계획인데 그 꼬리를 붙일 때 그냥 붙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개헌 세력들이 한마디로 대통령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는 저의에서 일으킨 거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그 정도 모를 바보입니까? 그러니까요. 둘이 지금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서요. 당이 지금 이렇게 사사건건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그다음에 비본질적인 부분은 야당하고 담합해서 이렇게 할래? 같이 갈래 말래 선택해라. 그리고 의원들 줄 서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은 대통령 앞에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을 봐라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보고 안정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 탈당 무슨 신당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청와대가 얘기한 대로 소설 같은 얘기고 그건 막장 정치입니다. 정치가 아니죠. 또 그러할 힘이 있습니까? 왜 지금 친박 세력들이 주춤주춤하면서 못 오고 있습니까? 우총에 붙이려다가 못 붙이죠. 지금 이미 친박의 한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니 지나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그것이 공상 같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아니 공사 같은 이야기라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를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렇지만 청와대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수도 없이 아니 소설 같은 얘기라는 얘기를 청와대 김성호 아니 언제부터 청와대 대변인 말을 그렇게 금가옥조로 믿었습니다. 어쨌든 그럴 만큼 분을 다 보고 있네.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만큼 이 사안을 보는 시각 아니, 자체가 기본적으로 토론을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남의 얘기에 대해서 그런 인용을 하면 그거는 인용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네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청와대 대변인 얘기를 왜 알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수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부분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황 소장만 정치적 수사로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가 좋은 사람이니까 잘 해주시고 충분히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이에 대한 그 시각들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걸 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는 없고 분명히 국민들 또 시청자들이 결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막장으로 가는 게 결론이 아닌 겁니다. 정치라는 건 대화, 타협을 통하는 것이고 또 토론이라는 것은 남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또 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말이 잘못됐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그건 토론도 아니고 싸움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